따라서 심실조기 수축의 예후는 어떠냐?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연달아 나오면 걱정하고 컴플렉스 VPC 좋지 않고 빈도가 많으면 좋지 않고 발생 시점이 RNT면 좋지 않다. 다음에 심전도를 판독할 때 이제 right axis deviation, left axis deviation 소견이 이제 보이는 수가 자주 있죠. 이런 경우에 그냥 판독은 right axis deviation 혹은 뭐 left axis deviation 써놓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임상적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적을 수 있어요. axis deviation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ventricular hypertrophy, 두 번째는 전도장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엑시스잖아요. 0도에서 90도 사이로 우상에서 좌로 향하는 정상 엑시스인데 좌심실이 비대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전기가 엑시스가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건 left axis deviation 보이게 됩니다. left axis deviation 보이게 되면 잘 아시는 거죠. 리드1에서는 positive deflection, ABF에서는 negative deflection을 보이는 left axis deviation입니다. 반대로 우심실 비대가 있게 되면 전기가 정상이 아니라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리드1에서는 네거티브 디플렉션, ABF에서는 포지티브 디플렉션, ABR은 이쪽이니까 완전한 네거티브 디플렉션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액시스 디비에이션이 있게 되면 꼭 ventricular hypertrophy가 있는가를 갖다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정상 액시스죠. left axis deviation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좌심실 비대인데 좌심실 비대가 오는 상황은 하이퍼텐전 이죠. 대표적 하이퍼텐전. 에오딕 스테노시스가 있어가지고 LB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right axis deviation은 펄머널 하이퍼텐전이죠. 그 다음에 그게 올 수 있는 COPD. 그래서 임상적인 의미는 RBH냐 LBH냐 이런 것들을 갖다 꼭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좌심실 비대하고 우심실 비대를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좌심실 비대가 있으면 엑시스는 left axis deviation 보이죠. 그 다음에 심전도석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V1에서는 깊게, V1, 2에서는 깊게 내려가고 5, 6은 크게 올라가는 걸 보고 좌심실 비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우심실 비대는 right axis deviation 보이면서 V1 리드에서 톨 R 웨이브를 보이면서 V6에서는 S를 보이는 이렇게 되면 이제 우심실 비대의 심전도석이죠. 그래서 액시스 디비에이션이 있게 되면은 RBH, LBH 다른 소견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전도장애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랬죠. 전도장애는 뭐냐면은 방실 전도계가 AB 노드 히스 번들, 그다음에 right bundle branch, left bundle branch는 두 개로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left anterior fascicle, left posterior fascicle이죠.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잘라지게 되면 가령 left anterior fascicle 여기 잘라지게 되면 이쪽 전기 못 받죠. 그러면 전기는 이쪽으로 내려간 전기를 통해서 이리 올라가게 된다 말이죠. 이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left axis deviation 보이게 되는. 그래서 left anterior fascicle 블록 때는 리드 1에서는 포지티브, ABF에서는 네거티브니까 이쪽 방향. 결국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xis deviation, extreme axis deviation 있게 되면은 꼭 좌심실 비대, 우심실 비대 봐야 되고 다음에는 헤미 블록. 이거 헤미 블록이죠. 파시클 블록 혹은 헤미 블록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라. 다음 케이스입니다. 42세 된 남자 환자가 새벽부터 계속된 명치부의 통증을 호소했다라고 했어요. 심전도 보면 사이너스 리듬이고 레이트도 적절한데 엑시스는 보니까 리드1에서 내려가 있고 ABF에서는 올라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약간의 right axis deviation 좀 보여 있는데 ST 변화는 림 리드에서 이거 뭐 약간 올라간 듯한 느낌은 있는데 아주 현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슬 리드에서도 보면은 V1에서 6까지 잘 트랜지션이 올라가고 있고 좌심실 비대나 우심실 비대 소견은 없는데 ST가 약간 올라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통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제 MI 제일 걱정은 MI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MI의 진단은 심전도 한 장만 놓고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MI 진단은 필수적으로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심한 체스트페인이죠. 명치하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심한 체스트페인, 그다음에 ECG상의 ST 엘리베이션, 그다음 세 번째 카디악 엔자임 이 세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심전도 한 장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애매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런 ST 엘리베이션이 시간이 가면서 바꿔지거든요. 바꿔지기 때문에 심전도를 시리얼 체크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심전도, 이 심전도 한 개만 가지고 이게 MI다 아니다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ST 올라간 게 아주 현저하지도 않거든요. 이 ST 엘리베이션 다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 디프레션, 이번엔 ST 디프레션이 유의한 의미를 가지려면 어느 리드에서 얼마 정도 하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의 연소성만 있어, 두 개에서만 나타나도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또 질문을 했었어요. ST 디프레션은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ST 디프레션에서는 ST 디프레션의 모양하고 정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도는 1mm만 내려가면은 ST 디프레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ST 엘리베이션도 1mm 이상 올라가면 ST 엘리베이션이에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모양 곧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컨티지어스 리드, 한 리드에서만 나타나서 소용이 없어요. 일정한 그룹에서 나타나야지 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리드의 정반대편 심장의 전기를 나타내는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고 하게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ST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ST T웨이브의 디프레션, T웨이브가 뒤집혀지는,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 때문에 T웨이브가 뒤집혀지는 것은 시메트리컬 T웨이브 인버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요거 완전히 시메트리컬하거든요. 이거는 시메트리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이고, 그래서 이 ST 디프레션이 의미가 있으려면 1mm 이상 떨어지면서 모양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호리존탈, 그 다음에 시메트리컬, 아니면 다운슬로핑이고, 이렇게 ST가 올라가는 듯 하면서 내려가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유도에만 나타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나타나는 유도들이 있어요. 주변의 리드. 주변의 리드는 리드 1과 2가 주변이 아니에요. 해부학적인 위치를 심전도 유도가 표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리드 2, 3, ABF라고 하는 세 가지 유도는 인페리어 월을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리드 1과 ABL은 라타랄 아니면 하이라타랄을 반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V1, 2는 septal, V3, 4는 anterior wall, 라타랄은 여기하고 약간 겹쳐지죠. 그래서 이런 게 한 유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리드 2, 3 ABF에서 나타나면 인페리어 월 쪽을 침범하는 그 허혈성 심장이 있다 판단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거에 반대가 되는 우쪽 라테랄 월 쪽에서는 정반대의 변화,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ST 디프레션을 보지 마시고 ST 엘리베이션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은 리드 1, 2, 3, RLF 체스 리드인데, 리드 2, 3, ABF에서 ST가 올라갔어요. ST가 올라갔고 Q 웨이브까지 나타나는데 세 개의 유도에서 다 나타나. 리드 2, 3, ABF 세 유도에서 Q 웨이브가 나타나고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페리어 월 MI의 소견인데, 여기서 이제 레시프로컬 체인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2, 3F에서 ST가 올라가면은 이거의 정반대 유도인 리드 1과 ABF에서는 ST가 떨어지게 나타납니다. 이게 레시프로컬 체인지입니다. 이러한 그 그룹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리드 3와 ABF 유도에서만 T-웨이브 인버전이 보이는 경우, 또 리드 3, ABF 리드에서만 abnormal Q-웨이브가 보이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령 리드 2, 3, ABF가 인페리어 월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계 같지는 않아요. 사람 몸이. 그래서 항상 세 유도에서 똑같은 변화가 꼭 나타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진단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T-웨이브 버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리드 3와 ABF 이 세 개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두 개에서만 Q-웨이브가 나타났다. Q-웨이브는 아시는 것처럼 MI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Q-웨이브가 두 유도에서만 나타났을 때 이게 진짜 인페리어 MI를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봤더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유도에서 다 나타나면 전형적이지만 두 유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또 이거 재미난 질문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LVH 스트레인 패턴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은 LVH 소견 여러분 잘 아시죠? V1, 2에서는 큐라스가 인버트에서 깊게 내려가고 V5, 6에서는 큐라스가 키가 크게 나타나는데 ST 변화가 주로 V5, 6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LVH 스트레인 패턴이냐 아니면은 ST가 떨어지는 허혈성 심전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냐가 이제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 ST 떨어졌을 때 전형적이냐 아니냐를 갖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요렇게 나타나면은 이스케미아의 ST 엘리베이션, ST 디프레션인데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요거는 모양이 어떠냐면은 딱 요 모양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쭉 다운워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플랫하게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 바로 요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스트레인 패턴이에요. 그 허혈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LVH가 있게 되면은 볼테이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V5, 6에서 ST abnormality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 이제 LA, left axis deviation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LVH 스트레인 패턴입니다. 이거는 이스케미아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VH가 의심되지 않고 V5, 6에서 비특이적 STT 변화가 있는 경우, T 인버전이 젊은 성에서 나타나는 경우, 해서 T 웨이브가 뒤집혀지거나 T 웨이브의 변화가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쓴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보세요. T파의 이상은 P파나 QRS파의 이상과 달리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해 T파의 이상은 현저하지 않으면 이상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T파 이상이 T파 단독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ST 분절 이상과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T 웨이브가 뒤집히는 거는요, 아주 전형적인 경우 몇 경우가 아니면은 넌 스페시픽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형적인 건 방금 전에 보셨던 LVH 스트레인 패턴,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적인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이 외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넌 스페시픽해요. 그거 가지고선 어떤 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이카디알 이스케미아가 있게 되면은 T 웨이브가 뒤집히면서 시메트리컬하게 뒤집힌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깊게 뒤집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메트리컬하다. ST가 호리존탈하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운워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IICP, 세레브럴 헤머리지나 서브아크노이드 헤머리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QT가 길어져요. QT가 길어지면서 T 웨이브의 폭이 아주 넓으면서 뒤집혀지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요.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파시도 T 웨이브 인버전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QT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오기 좋고 아주 깊게 떨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T 웨이브 인버전은 이런 세 가지 경우 거기에 더해서 LVH 스트레인 패턴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걸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증상 환자에서 V1, 2에서만 QS가 보이는 경우 R이 없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걸 가지고 연구된 게 있었어요. QS 패턴이 V1, 2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심전도 이상이 아무도 없는 경우를 연구한 게 있었어요. 봤더니만 대개는 리드 포지셔닝 때문에 이런 게 생기고 근데 20%에서는 올드 MI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QS가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V1, 2에서는 스몰 R에 S 웨이브가 깊게 나오고 R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비정상이냐를 고민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0%에는 올드 MI일 수도 있다는 걸로 대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1, 3에서 Poor RWA 프로그레션이 있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재미난 질문인데요. 보세요. 이게 정상이죠. V1, 2에서는 주로 네거티브 디플렉션, 5, 6에서는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3, 4에서는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심전도를 보시게 되면 V1, 2, 3, 4까지 계속 네거티브 디플렉션 보여요. 그러다가 5, 4, 5 사이에서 갑자기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이건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건 정반대예요. 3, 4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V2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이제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라고. 이건 패थ로지컬한 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심장의 포지션이 사람마다 항상 같진 않아요. 심장이 누워 있고 또 가슴 속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약간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틀어지거나 이쪽으로 틀어지거나. 심장이 정상적으로 V3, 4에서 트랜지션이 나야 되는데 심장이 왼쪽으로 더 누워지게 되면은 트랜지션이 더 라테럴리 V5, 6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걸 갖다 우리 클럭와이즈 로테이션
질문하신 것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 심장이 발바닥에서 봤을 때 더 머리 쪽으로 올라간 거죠. 왼쪽으로 올라가게. 이런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V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